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전에 수학교육 전공을 분석했던 것을 시작으로 사범대학이 여러 전공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인문사회계 사범대학 교육과이자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 차이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교육 관련 전공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니 사범대학에 관심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교육을 키워드로 포함한 주요 대학의 전공과 그 모집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선 사회교육과와 일반 사회교육과는 똑같으며 이번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사회교육과로 명칭을 통일하겠습니다. 두 학과 모두 졸업 시 일반사회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회 과목이 교사를 양성합니다. 고등학생 여러분들께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사회교육과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여러분들께서는 고1 때 통합사회를 배우고 있거나 배우셨을 텐데, 서울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의 사회교육과에서는 연계전공, 복수전공을 통하여 통합사회의 교원 자격증도 취득하게끔 합니다. 사회교육과에서는 보통 일반사회 임용시험이 전공 과목인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사회교육론 5가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사회과학 전반을 모두 가볍게라도 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육과에 지원하실 여러분들께서는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치와 법 과목이 너무 재미있어서 사회문화 과목의 매력을 느껴서 등의 간단한 이유로 사회교육과에 지원하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좋아했던 그 과목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을 배워야만 하고, 특히 임용고시를 칠 경우에는 더더욱 과목을 편식하지 않고 고루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이나 학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교육과에 지원할 시에는 입학 후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려면 특화 분야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전공 적합성은 어떻게 보여줘야 하냐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회교육과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한 분야에 대해서만 강한 흥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정치학의 깊은 조예를 가지고 생활기록부가 정치학으로 도배된 학생보다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을 조금씩 건드려보며 폭넓은 관심을 드러낸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분야에서 평균 이상 수준의 탐구활동을 요하긴 합니다만 다른 학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실제 학과들이 인재상을 참고해보아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는 글로벌 다문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멀티플레이형 교육 전문가를, 경상국립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는 학문 분야별 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학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교육과에서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지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사회교육과 졸업 이후 전공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경영학과나 산업공학과도 학부에서 많은 영역을 비교적 얕게 다룬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사회교육과와 성격이 다른 이유는 경영학과나 산업공학과는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 과목을 배우고 난 후에 진로를 좁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교육과는 특화 분야를 좁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중등 교사의 자격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치학, 경제학 등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더 맞는 선택이고, 이러한 목표를 내세워 사회교육과에 진학한다면 학과에서도 이 학생은 그렇다면 왜 굳이 교육이 붙은 우리 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건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꼭 연구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보고 싶다면 사회교육론을 연구하는 방향뿐이며, 왜 많은 교과 중 사회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저 사회 과목이 재미있어서에서 더 발전된 동기가 필요하고, 타 교과와 교수법에서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을 키워드로 한 모든 학과명이 사회교육과 또는 일반사회교육과지만 이화여자대학교는 독특하게 사회과 교육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는 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이 3개 전공이 합쳐진 과로 위 사진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공을 정해서 지원하니 각 전공을 그냥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 또한 통합사회 연계 전공을 운영해 통합사회 중등 2급 전교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교육을 키워드로 한, 즉 주요 대학의 역사교육과 목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역사교육과에는 소위 말하는 역사 덕후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고, 이 팀장이 사범대학 지인들이나 역사교육과를 지망했던 학생들을 봤을 때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하면 AI 스피커와 같은 속도로 바로 대답함과 동시에 엮인 이력까지 눈을 빛내면서 출력해내는 것을 보며 여러 번 감탄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역사교육과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전공 적합성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학과가 아니라 역사교육과에 지원한 만큼 역사교육이라는 측면도 생각하셔야겠죠. 역사 과목의 목적은 역사를 통해 과거 인류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현재, 미래와 복합적으로 연결하며 인간에 대한 통찰을 키우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지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역사 사실을 줄줄이 나열해서 역사는 재미없는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역사 사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해서 이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역사관이 명확한 것은 장점이 될 수는 있으나 본인이 해석만이 옳다는 너무 강한 확신을 가지기보다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고 언제든 역사에 대한 이해가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역사를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해석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친구들과 토론 및 토의를 통해 같은 역사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을 공유해 보았다는 내용을 통해 보여줄 수도 있고, 면접에서 질문에 대답할 시 열린 마음으로 수용성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교육과가 개설된 대학과 그 모집 인원 및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쌍윤이라 칭하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은 교육부에서 도덕과 교육과정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등 임용시험에서도 도덕, 윤리 과목으로 도덕 과목과 묶인다고 할 수 있지만, 쌍윤 과목은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에 해당하기도 하고 보통 사회교과에 도덕을 포함해 생각하므로 사회교육 관련 전공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윤리와 사상은 윤리에 대해 곱씹어보며 성찰하기 위한 과목이고, 생활과 윤리는 현대사회의 여러 윤리적 쟁점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처하기 위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탐구를 수행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교육과에서는 단순히 내신 및 수능 공부를 위해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을 많이 외웠다? 이들의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해 철학적 질문에 사유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삶에서 윤리사상이 왜 필요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주변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다면 이를 미래의 학생들에게 설명할 줄도 아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겠죠. 사람을 때리는 것은 왜 나쁜지,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대립에 대해 윤리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전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철학과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리교육을 키워드로 포함한 전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리교육과는 공간이 자연 환경 및 인문 환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지리학이라는 학문의 특성 상 사회교육 관련 전공 중에서는 가장 이과적인 성격을 띠는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와 지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인지라 순수 지리교육과만 준비하기보다는 지리학과, 공간정보공학과 등 유사 전공을 함께 준비하다 3학년 때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해 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지리교육과와 유사 전공을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논하는 과목인지라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주제로 탐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리교육과는 임용고시 TO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학과이기도 합니다. 이 팀장이 2022학년도 중등 임용시험에 대해 분석한 콘텐츠를 보시면 지리 과목은 일반 사회, 역사, 도덕, 윤리 과목에 비해 선발 인원이 적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TO가 나지도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아무리 사랑하고 지리교육과에 대한 애정이 투철하더라도 다른 과목이 이중 복수 전공을 해서 다른 과목이 임용시험을 응시하거나 아예 임용시험을 포기하고 지리학 관련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학과를 졸업할 시에 어떤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지리교육과의 경우 색깔이 명확한데 사회교육과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헷갈리셨을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사회교육 관련 전공을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관련 전공의 경우 해당 학과를 뚜렷하게 3년간 꾸준히 지망했던 학생들은 적은 편으로, 특히 서울대학교 직윤을 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원래 지망하던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는 힘들 것 같아서, 또는 사범대학 원서는 접수해보고 싶은데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는 힘들 것 같아서 사회과학 관련 비교과도 나쁘지 않은 데다 멘토-멘티 활동 경험도 있으니 이를 살려 한번 접수해볼까의 경우가 꽤 흔한 편입니다. 성적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갑자기 원서 접수 시에 급하게 사범대학을 접수하는 것은 원서 카드를 하나 날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고, 3학년 초반에 갑자기 사범대학 생각이 생겼다거나 전략적으로 지원을 노려보고 싶은 경우라면 다른 학과가 아니라 사범대학 교육과에 지원하는 이유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시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확률을 높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셔서 꾸준히 사범대학을 지망해온 학생들보다 서류평가에서 뒤처졌을 전공 적합성을 만회하시고요.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